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요즘은 수학적 사고력을 많이들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수학적 사고력을 키워준다는 사교육들 그리고 학원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다학에서 얘기하는 수학적 사고력이라 하는 것은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풀어보며 길러지는 힘이기 때문에 학원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법을 소개해 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혜숙, 정유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수학하는 과정 자체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수학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든든하게 제 옆에서 수다학을 지켜주고 있는 필근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필근입니다. 항상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나중에 저도 애를 낳으면은 네. 애가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 물어보고 그러면은 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저도 수학을 안 했으니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수다학을 하면서 이게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고요. 오늘도 한번 멋진 유용한 정보들로 자신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 그리고 아빠에게도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배우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수다학에 엄마의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오늘 엄마는 정말로 다급하셨나 봐요. 본인이 직접 셀카로 자신의 사연을 찍어서 저희한테 되게 보내주셨어요. 급하셨네. 그렇죠. 갑자기 빨리 보내야겠다 그러면 막 이렇게 찍은 거잖아요. 네네. 대박인데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정말로 마음이 급해서 보내신 바로 그 영상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수빈이 엄마입니다. 저는 워킹맘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에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초보 엄마다 보니까 아이한테 뭐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특히 수학은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속 일을 해오시다가 이제 휴직을 하신 상태인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뭔가 해줘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데다가 엄마가 이제 내가 이제 집에 돌아왔으니까 더 잘해야지 하는 욕심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 교육 초보인 엄마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가장 큰 게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렇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제가 갑자기 2 곱하기 3은 6. 그렇죠. 너무나 쉽게 나오지만 다행이다. 네. 그래서 일부러 2단으로 했어요. 네. 깜짝 놀랐죠. 할당하셔도 돼요.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근데 이런 게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해졌잖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불가능할 그럼요. 정도로 어려운 네. 수학이거든요. 이런 모든 수학에 대한 기억이 현재 가장 근래의 기억인 중고등학교 때에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법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게 되는 거고 네.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이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그렇죠. 못한다. 네, 왜냐면 맞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본인들이 1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 공부 안 했을 거거든요. 공부도 안 했거니 막 코 닦고 다녔잖아요. 그렇죠. 네. 코 닦고 다니던 1학년이죠. 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무래도 최대한 좀 쉽고 활동적이고 재미있게 수학 활동을 해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한 습관 잡는 것도 좀 궁금해 하셨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파악하는 게 올바른 습관 잡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아이의 학습 능력을 또 먼저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휴, 건강한 네.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엄마가 바쁜 와중에 이제 수빈이 학습 학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런 부분이 아이에게 그대로 투영이 돼서 이런 그래요. 건강한 피드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집중력과 독서 능력 상당히 좋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 시간 관리 부분이 좀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집중력이 높은 학생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습관만 잘 만들어준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 보니까 이게 공간지능하고 자연친화지능이 되게 높게 나온 네. 걸로 보이는데 자연친화지능은 저게 뭐예요? 농약 안 뿌리고 재배를 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친화지능은
물건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특징을 잘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도형이나 그래프 이런 문제들을 쉽게 그렇군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실물을 통한 체험 학습이 훨씬 더 좋은 학습 효과를 낼 수가 있죠. 네, 실물이랑 체험 학습으로 수학 공부를 한다. 그렇죠, 아, 그렇죠. 우리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떨지 만약에 궁금하네요. 그렇다면 뭐 이미 100점 엄마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제가 초보 엄마라서 좀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털어놓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수빈이가 현재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학 공부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하게 찾아간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수빈이. 영어로 노래를 불러요. 굉장히 잘하는데요, 또 영어도. 네, 저한테 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백설공주. Why am I here in the woods all alone? Someone please help me. I need 영어로 노래 부르기를 즐긴다는 8살 꼬마 숙녀. 수빈이의 일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빈이. 어디 가네요. 어디 가지? 뭔가를 챙겨 나옵니다. 엄마 나 한자 퀴즈도 하고 싶어. 한자 퀴즈요? 한자 퀴즈를 하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야. 수빈이가 제일 좋아한다는 퀴즈 시간. 풀죠? 저 인상 팍 쓰는 그 진지한 표정 보셨죠? 네. 열해봐. 산산 맞았어. 아래하. 마을초. 어유. 동생제. 와, 진짜 잘하네요. 오늘은 동생제 맞췄어.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한자? 8개 틀리다가 이래서 이제 3개 넘어가지 않기로 목표예요. 본인이 딱 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사 결과에서도 수빈이는 이렇게 잘하는 걸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성취욕이 있는 그렇구나. 친구예요. 그렇군요. 이제 이런 친구한테 이렇게 퀴즈로 의욕을 북돋아주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대단한데요. 한글도 헷갈릴 나이에 영어 노래를 부르고 한자 퀴즈를 맞추고. 그러니까요. 우리랑은 좀 다르네요. 많이 다르네요. 하고 싶은 것도 궁금한 것도 많은 수빈이. 퀴즈를 끝내고 스탬프를 찍는데요. 아, 저렇게 스탬프를 뭐라 찍나 봐요. 한 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표시도 하나 봐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좋은 방법입니다. 네. 앞서 시간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스탬프 찍는 것에서 나가서 계획표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그런 시간표를 좀 작성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렇죠, 몇 시부터 그렇죠. 몇 시까지 뭐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요. 다시 힘차게 방으로 들어가는 의욕 충만 수빈이. 그런 수빈이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엄마입니다. 이번에도 뭘 가지고 나왔어요. 수빈이가 선택한 건 수학 학습지. 인형을 옆에 이렇게 지켜볼 수 있게 이제 세워놓은 드디어 수학 공부가 시작되네요. 6살 때부터 왕성한 학습 의욕을 보여온 수빈이. 하지만 수빈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표정이 밝지 않은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여기서도 어머, 우와 이러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요? 진짜 잘한다. 막 이렇게. 맞아요. 도와줄 수 있게. 그런 표정과 리액션이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는 엄청난 칭찬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처음이라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운 초보 엄마. 엄마의 걱정도 끝이 없는데요. 이때 카메라에 포착된 이상 징후. 그런데 왜 이렇게 덧셈만 계속 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미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또 동그라미. 바로 수빈이의 학습 진도에 대한 고민. 얼마 전에 더하기 4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계속 이렇게만 더해서 이게 언제 더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뺄셈은 언제 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한 9개월 동안 2하고 3만 더하는 걸 보다 보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시키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9개월 동안 2하고 3만 더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답답하게 느끼셨을 만도 해요. 그렇죠. 계속 저걸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단조로운 이 학습 환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도 좀 그럼 쉽게 지칠 수 있고 엄마도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지금 굉장히 무한 반복되면서 학습지로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수학을 조금 더 놀이로 다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수빈이는 여유만만한 모습이죠. 잘했어. 다 맞았어. 하나도 안 빼먹고 잘했네 오늘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있어? 자, 이번엔 또 뭘 할까요? 인형을 가지고 자석 많이 받았어?
모든 공부를 마친 후 찾아온 달콤한 휴식 시간. 엄마와 함께 오손도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수빈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이제 이 손에다가 인형을 끼우는 순간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똑같은 목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게 얘가 사자인지 엄마인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수록 느껴지는 게 어머님이 이게 뭔가 딸하고 잘 놀아주고 싶으신데 네. 아직까지 그 방법을 잘 그러니까요.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네. 지쳐 보이시기도 하고 뭐랄까요 행사 8탕 낀 네크 강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다급하게 수다하게 SOS를 청했던 초보 엄마. 걱정과 달리 수빈이는 혼자서도 잘 해내는 모습인데요.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제작진. 진짜 특별히 뭐 문제랄 게 전혀 없는 모습 아니에요? 없는 오늘은? 것 같은데요. 그 컨디션 좋을 때 보면은 자기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그 학습지 먼저 막 해요. 애다 보니까 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기 싫은 날은 뭐 밥 먹고 할게, 이따 할게,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해서 뭐 다른 거 하고 할게 이렇게 해서 제일 늦게 하긴 해요. 억지로 오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켜야 되는 건지 아직 어린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수빈이가 좀 약간 들쭉날쭉 하고 싶은 날은 하고 하기 싫은 날은 정말로 하기 싫어서 미루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단조롭게 학습지만 지금 풀고 있잖아요. 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네. 아이가 이게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다는 걸 좀 강하게 나타내는 뭐 그런 현상일 수도 있을 그러니까 것 같아요. 흥미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고 네, 있는 네, 거군요. 이대로 포기할 수다하기 아니죠. 다시 한번 수빈이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집념의 수다학입니다. 매일매일 다르다니까 다음날 네, 다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데요? 어쩐지 사뭇 달라진 집안의 공기. 수빈이의 기분이 영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블록만 만지는 수빈이. 이제야 엄마의 고민이 실감나죠. 근데 표정이 완전 달라요. 입이 뭔가 좀 나와 있는데요. 좀 쎄합니다. 대화 오랜 한마디가 시간 동안. 없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초보 엄마와 이제 컨디션 난조의 수빈이의 콜라보를 좀 보고 계신 거죠. 컨디션 난조. 네. 공부할 시간은 다가오지만 수빈이는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침묵을 깨고 엄마가 나서 보는데요. 수빈아 딸기 먹어. 오늘 할 거 있어. 하고 싶진 않은데. 5장만 하면 되는데. 오늘 안 하면 내일 10장 해야 되니까 내일은 더 힘들어. 이거는 마치 협박과도 같은. 그러니까요. 내일이면 10장이잖아. 네. 이 말 자체가 안 그래도 지금 수빈이가 부정적인 상태일 네. 텐데 별로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죠. 네, 더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또 하기 싫으면 어떡해? 힘들어? 금방 하자. 5장 10분이면 되잖아. 고마워. 수빈이와 엄마의 동상이몽. 집안 공기는 급속히 얼어붙었는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아우 곧 울 것 같아요. 어제랑 같은 집이 아닌데요, 느낌이. 그러니까요. 엄마도 지금 교육 초보시다 보니까 네. 수빈이가 이렇게 좀 표정이 어두워지면 엄마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만들 오늘은 정말 어제처럼 뭔가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싶고 뭔가 나 잘하는 게 있어 막 이런 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날은 뭔가 만지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좀 더 재밌는 놀이 수학으로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엄마의 노력 끝에 겨우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공부해야지. 근데 어떡해요. 똑같은 진짜. 문제를 지금 풀고 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또 대로. 못생겨. 네. 컨디션이 좋지 않은 수빈이가 집중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수빈, 이제 풀다 말고 뭐해? 얼른 풀어야지. 딴짓해. 얼른 풀어. 제가 막 놀러 가서 아이고. 놀아주고 싶네요. 또 많이 알거든요. 갈라요 이런 거. 벗어날 수 없는 수빈이가 겉선의 지금 굴레에서. 재미없어 할 만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저 정도로 의욕이 떨어지면 사실 학습 효과 없거든요. 그쵸. 흥미만 더 떨어질 뿐입니다. 네. 사실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연산이 수학에서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좀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엄마가 어제는 굉장히 뭐 이렇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더 그러셨겠지만 근데 네. 오늘은 풀어 뭐해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아, 수빈이가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빈이가 다운되니까 엄마도 덩달아서 다운이 돼서 네,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어하는 수빈이를 위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지켜보던 엄마. 15분 시작. 타이머가 나왔네요. 엄마 나름의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바로 타이머를 이용한 문제풀이. 근데 그래도 대견하게 뭐 안 한다고 떼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표정이 어두울 뿐이지.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분량을 정해놓으면 그걸 풀어야 되니까 집중을 해서 풀기 때문에 딱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짧게 끝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초보 엄마들이 이제 보통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네네.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타이머 타이머, 활용인데요. 네. 이제 어린 친구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시간 체크는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나중에 오히려 압박이 된다면 타이머는 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소수빈 빼먹었잖아. 제대로 해. 이거 봐. 빠뜨렸지? 아직 모든 게 서툰 초보 엄마의 고민. 컨디션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아이. 어떻게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수다학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네, 모든 엄마들이 교육 초보가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정말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나는 별로 신기하지도 않고 재밌지도 않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님도 다 그 상태신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죠? 네, 맞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잘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인형극도 함께 해주시고 영어나 네. 한자 공부할 때에도 옆에서 앞에 앉아서 하면서 이 네. 정도의 크게 리액션 하셨다고는 네. 못하겠지만 정도로 칭찬도 잘해주시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아이 학습에 있어서는 조금의 개선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학습지만 그러니까 연산만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정말 하기 싫거든요. 그럼요. 이게 음식도 맨날 똑같은 거 먹으라 그러면 맞아요. 물론 저는 네. 먹어요. 근데 이제 그 질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뭐 틀리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하기 싫어하는 표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 수빈이는 흥미만 있으면 네. 스스로 충분히 알아서 잘 해나갈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문제집을 덮고 네,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수학으로 수빈이의 수학에 대한 그 흥미를 먼저 더 많이 이끌어내는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보니까 정말 이 컨디션 갭의 차이가 네.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지킬의 나이도 보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전날에는 엄마 나 이거 할래, 막 한자 퀴즈 할래, 막 그러다 네. 다음 날에는 이러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와, 이거 다른 사람 같죠. 지금 뭐 수빈이 표정인 거죠? 네. 아니 근데 어머님이 고민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들쭉날쭉하다. 정말 어떤 때는 굉장히 하고 싶어하고 어떤 때는 하기 싫어한다. 왜 이렇게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걸까요, 선생님? 사실 1학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을 계속 강요받았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풀죽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날 하루는 이렇게 덮어주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래도 이게 습관을 들이려면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 아니에요? 그건 또 그렇네요. 그래도 아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라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미있는 학습거리를 제공해서 수빈이의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컨디션에 대한 고민도 사라지고 습관도 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수빈이의 현재 수학 실력을 한번 보시면 네, 수학의 기초는 아주 잘 갖추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더더욱 그 많은 양의 반복 학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요. 아니, 더하기만 9개월 하고 있을 실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습 부분에서 좀 틀린 문제들이 나왔는데 네. 이런 문제들은 심화 문제다 보니까 아직 접하지 않은 그런 문제 유형이라서 틀린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는 좀 덧셈에서 벗어나서 네. 다양한 수학 활동으로 수빈이의 그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줘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러면 문제집은 잠시 덮어도 되고 오히려 저희가 많이 가르쳐드렸던 수학놀이를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잖아요, 선생님. 확실한 네.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어머님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이런 공부는 없었다. 이것은 공부인가 놀이인가. 영화를 재밌게 보셨나요? 궁금하세요. 저도 영화 재밌게 네. 봤는데 네, 진짜 엄마도 극한 직업인데 그러니까요. 선생님도 극한 직업인 것 딱이네요, 같아요. 딱. 이런 멘트까지 하시게 될 줄 누가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여기서 빵 했으면 좋지만 다들 네. 이렇게 써오셔요. 힘듭니다. 아니, 선생님답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랬어요. 회심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공부지만 놀이인 듯 네. 어머님이 살짝 바꾸어서 좀 다가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와 같이 수학 이야기 책 읽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수학 공부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재미있는 수학 학습이 될 수 있고요. 또한 수학 동영상을 함께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스러운 동영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동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뭐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도 엄연히 수학 공부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수학적 사고력은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또 아까 전에 우리 수빈이의 강점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뭔가 실물을 통한 이 공부가 되게 좋다고 말씀을 맞아요. 하셨어요. 네. 네, 근데 또 이제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네요. 뭔가를 좀 활용하면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될 텐데 일단 영어도 노래로 한 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았고 네. 인형이 계속 있었잖아요. 손인형.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은 역할극을 아주 좋아할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놀이, 선생님 놀이를 엄마랑 같이 좋다, 하는 좋다. 거예요. 네. 그래서 수빈이가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한 부분을. 그래서 좀 재미있게. 안경 하나 선생님처럼. 씌워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 저기 시켜주는 보드도 하나 거지. 만들어주고 네. 간단합니다. 아주 좋죠. 또 성취욕이 워낙 또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퀴즈 문제 맞추고 푸는 걸 이제 좋아하잖아요. 네. 추리만 하나 수학 동화를 함께 읽고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또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이 요리도 하고 청소하는 것도 권해드려요. 이게 무슨 수학이냐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청소하면서 우리가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요. 요리를 하면서도 도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어요. 오이 썰면서 이건 동그라미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뭐 오이는 보통 이제 타원형으로 썰죠. 네. 이렇게 썰면서 한방 맞았네요. 모양도 네. 여러 가지를 한번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놀이로 수학에 접근하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수학학습법이다. 이런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 들으니까 싶습니다. 애 다시 키우고 싶네요. 다시 키우면 정말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이제 어, 결혼도 좋겠다, 안 했기 때문에 진짜, 네. 점점 매일매일 자신감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가 이제 휴직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시간도 많아졌겠다. 수학 체험 활동이라든지 박물관 같은 데도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제부터 문제집은 그냥 다 안 풀어도 되는 거죠? 다 버려도 되는 거죠? 이 질문 하시는 게 아마 어머님이 아니 불안해하실 것 왜냐면 같아서 저도 같은 엄마 마음이라 네. 정말로 문제집을 전혀 안 풀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아이가 정말 원하지 않는 날은 이렇게 체험학습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수학 체험놀이도. 그러나 최소한의 분량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특히나 연산은 최소한으로 연산만 반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재미없다라고 아이가 판단하게 되기 쉽거든요. 대신에 사고력 수학, 창의력 수학 이런 문제들을 한두 문제 정도만 추가해도 훨씬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수빈이네 사연을 보니까 정말 아이를 처음 기르는 것도 힘든 것처럼 처음 가르쳐 보는 것도 진짜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저도 굉장히 좌충우돌했던 것 같은데 수빈이 엄마를 위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뭐 너 혼자 들어가서 해 하면서 방문 닫고 나와서 엄마 딴 일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좀 함께 해주시려는 자세가 아주 훌륭한 어머니세요. 맞아요. 네. 네, 이제 앞서 시간 관리가 수빈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스탬프 활용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 시간을 좀 나누어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능률도 좋고 네. 또 수빈이가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 안 해, 뒤로 미루고 이런 버릇은 아마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또 엄마가 이제 초보라서 그 또 잘못 짤 수도 있어요. 일정표를. 간단하게 공부만 한 4시간 뭐 이렇게 잡아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엄마 기준에 맞춰서. 네. 절대로 안 되겠죠. 네, 수학 공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되도록이면 휴식 시간, 독서 시간 충분히 좀 넓게 해주시고요. 수빈이가 매일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같이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 아쉬운 게 어머니가 이제 수당만 지금까지 쫙 다 보셨어도 또 훨씬 더 훌륭한 좀 교육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까지 시간이 없으셨으니까. 하느라 바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휴식하셔서 이제 시간 많아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다학 1학년 편들만 한번 싹 몰아보셔도 엄청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과서 앞 페이지에
시간에 수빈이가 배우는 수학의 순서, 목차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걸 보시고 진도를 좀 파악을 하셔서 그 속도에 맞춰서 지도를 하시다 보면 네. 어느새 초보 엄마가 아니라 능숙한 엄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흥미 유발을 위해서 좀 놀이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놀이 이렇게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라고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엄마는 선생님이 아니라 엄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하시는데 서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 비우고 수빈이와 즐겁게 논다고 생각하면서 엄마도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세요. 네. 누구든 초보 엄마 시절을 안 겪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때일수록 엄마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수학 초보인 수빈이를 데리고 잘 가려면 엄마가 일단 남의 말을 안 듣고요. 내가 내 뚝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어떻게 하면 수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고민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머니 힘내시고요. 그리고 우리 수빈이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한 리액션 어머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솔루션 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고맙습니다. 저희 수다학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사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학에 대한 궁금증이나 아니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한테 여러분들의 사연 남겨주세요.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택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다학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